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영어과 예지쌤입니다. 지난주에 신한고 기말고사가 끝이 났는데요. 오늘 저랑 영어 기말고사가 이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예지쌤은 어떤 문항들을 적중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중 문항을 한번 보기 전에 앞서서 이제 신한고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볼 건데요. 요게 이제 신한고 시험 범위였어요. 교과서하고 21년 9월 모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 사용했던 더상승 구문에서 4강 이 범위에 해당했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사전에 서술형이 어떤 문항에서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 이미 공지가 되었고요. 실제로 출제된 문항은 이렇게 교과서에서 서술형만 세문항 출제가 되었고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객관식만 8문항, 더상승 부교재에서 서술형 한 문제를 포함해서 총 11문제,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서 서술형 2문제를 포함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8문제였고요. 음, 적중 문항을 살펴보기 전에 자,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신한고 영어 문제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지문의 군데군데에서 변형된 부분이 있었지만 막 어렵거나 복잡하게 변형되었거나 너무 이제 어려운 어휘가 출제가 된 건 아니었고요.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신한고는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 그 외부 지문이 아마 변별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고요. 따라서 관건은 어휘, 항상 강조한 부분이지만 어휘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서술형,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부 지문과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를 하는 기간에는 대비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언제 대비를 해야 되냐? 바로 평상시에 꾸준한 연습, 그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네. 바로 대감학원에서 저 예지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 다음 시험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적중 문항, 어떤 문항들을 적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외부 지문을 제외하고 22개의 문항 중에 20문항을 적중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Silent Spring에 관한 지문이었는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할 때 이 지문 출제될 것 같다. 그래서 잘 살펴봐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양한 변형 문제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복수 테스트도 해봤기 때문에 이미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을 거고요. 특히 선지도 한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 선생님께서도 워밍업 수준에서 그 문제를 출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문에 들어갈 어휘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반 정도의 적중률을 보였다. 왜냐하면 쉐어링 푸드에 관련된 부분, 푸드 쉐어링에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다뤘었는데 요 부분 아마 어휘에 대한 그 이해도와 이 요약문, 제시된 요약문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 abundant랑 scarce라는 단어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shield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충분히 다 알았을 거거든. 근데 아마 이 abundant라는 단어를 고른 친구들은 이 지문의 내용에서 자기가 사냥을 하고 남은 고기가 충분한 양으로 왔을 때 그 남은 고기를 사람들하고 나눴다라는 부분에서 이 단어를 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어, 제시된 요약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약간 반대였죠. 왜냐하면 사냥이라는 건 변수가 항상 있었고,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먹을 양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서로 남은 고기를 공유하거나 해서 이 상호 간의 그 교류가 이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음식이 부족했을 때, 그래서 scarce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제나 제목은 항상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됐고, 그다음에 모든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리해 줬었는데, 왜 그 스노우스톰이 레인스톰보다 quieter 한가, 더 조용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조용하다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선지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법 문제였어요. 어법 문제, 요 지문 어법 문제 우리가 많이 풀어봤었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지문상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동일하게 출제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답이 되었던 3번 문항이 변형이 되었긴 했거든요. 원래 지문도 이렇게 오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make가 동사, 그 다음에 understanding of this phenomenon, 요것이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difficult라는 형용사, 이렇게 오형식 문항이었는데 그 문항을 지금 가목적어 사용된 문항으로 그 문장으로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그 이해도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4번의 who는 너무 쉬운 부분이죠. everyone이 사람을 수식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 대명사라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다면 3번이 정답인 거 잘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순서 삽입 문제고요. 신원고는 그 역접의 연결사, 순서 삽입할 때 역접의 연결사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는데 이번에도 살짝 변형이 됐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고 지금 구분되어 있는 제시된 문항들을 보면은 똑같은 부분에서 거의 구분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if your self-esteem is inherently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your self-esteem 그 다음에 your boss's reaction to your sales report 살짝 변형됐지만 your boss respond to your sales report 같은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however 그리고 yet이라는 역접의 연결사가 사용된 부분까지 해서 아주 똑같이 적중이 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주어진 문장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순서 문제로도 우리가 변형해서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해준 자료에 보면은 주어진 문장 넣기라고 해서 요 문장이 아마 삽입 부분으로 출제가 될 거야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벗이 however로 변경되긴 했지만, 그리고 this가 가리키는 게 this method로 살짝 변형이 되기는 했죠. 근데 거의 이제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중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잘 풀이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빈칸입니다. 빈칸은 이 세이의 법칙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뚫린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고요. 그 이제 시험 직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직접 제작한 문제로 풀이했었는데 그때도 마지막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우리가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노동력이 직원들을 해고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 수가 축소되는 것과 관련한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살짝 변형이 되었지만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job losses 이게 실직, 즉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 직원들을 해고하는 거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부분, 순서 삽입 문제 이런 것들 다양한 변형 문제 통해서 풀어봤었던 부분이고요. 다음도 순서 삽입 문제인데 이번에는 순서 삽입 문제 그 출제 비중이 살짝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거의 이제 모든 지문에 대해서 순서 삽입 문제 연습했었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연구원들이 checked their level. 이제 check
트라는 단어가 assessed라는 단어로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똑같은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fterwards라는 연결사가 subsequently로 살짝 변형이 됐지만 세 개의 그룹으로 변형이 되었다.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 구분이 되었다라는 내용은 완전히 동일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요. 제시된 선지의 내용이 약간 추가되고 그, 조금 더 빠졌거나 추가된 차이만 있는데 그 to test this belief 이러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여러 번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동일했고요. 자, 빈칸입니다. 빈칸 완전히 동일한 부분에 뚫려 있죠. 그래서 despite this가 in spite of this로 변형이 됐고, 어, 선생님이 줬던 자료에는 T's don't seem to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뚫려 있는데 실제 출제된 문제에서는 goat's teeth부터 다 이제 변형이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만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goat의 teeth가 닳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했고 그 부분이 이제 where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 where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출제가 되어서 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주제 찾는 문제입니다. 이 지문이 이제 어렸을 때 양육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관념이 잘 수립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어진다라는 내용의 그 글이었는데, financial foundations, 이런 재정적, 경제적인 기초를 쌓는 것은 childhood, 어렸을 때 upbringing, 양육에서의 역할이다. 어렸을 때 양육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선지에 거의 그대로 잘 드러나 있어요. childhood financial experience 부분 같은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된 것 같죠. 자, 요지입니다. 이 지문, 이 카페인에 대한 얘기였는데, 결국엔 카페인이 충분한 숙면을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도 연습해봤고, 한글 선지, 영어 선지 모두 다 풀었었던 문제인데, substitute라는 단어가 take the place of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 충분한 잠을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동일했기 때문에 어, 완전히 거의 적중한 문항입니다. 자, 어법 문항이에요. 어법은 상당히 우리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지금 제시된 문항을 보면 거의 이제 동일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어, to display인지 to be displayed인지 투부정사 안에서도 이제 수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drive carefully라는 그 reading이라고 적혀 있는 사인은 본인이 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열이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 안에서도 수동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언급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make냐 to be made냐를 통해서 우리가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미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ask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친구인데 걔가 지금 수동으로 변하면서 뒤에 바로 투부정사가 연결되는 구조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서치냐 쏘냐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에 충분히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요 친구도 문제를 잘 풀어서 맞췄죠. 자, 제목입니다. 이거 이제 바닷속 그 중충수에 있는 그런 생물들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제로 적어놨던 문장이에요. 여기에 이 enigmatic이라는 단어가 지금 지문에서 사용되었던 미스터리라는 단어와 동의어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선지에는 mysterious word라는 그 쉬운 단어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단어와 enigmatic이라는 단어를 두 개 다 공부한 우리들은 잘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 자, 빈칸입니다. 어, 서술형으로 풀었었던 문제죠. 완전히 동일한 부분에 because they 다음에 빈칸이 뚫려 있었고, 우리는 이제 서술형, 배열하는 문제로 풀었었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더 오래 잘 기억에 남는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스스로, themselves, 스스로 찾는 것, 그 내용이 잘 들어가 있죠. 자,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낸다. 이게 지금 룰. 골든 룰이 모든 문화에 다 적용이 되지 않고 이제 모노컬처럴, 그 단일 문화권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멀티컬처럴, 다문화권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어, 내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지문이었는데, 자, 요렇게도 연습을 해봤었고요. intended랑 unintended, 그 다음에 deliberate랑 unintended라는 어휘로 둘 다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동일하게 출제가 됐었죠. 단이어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자,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 아주 동일한 부분에 remind you of 다음에 빈칸 뚫려 있고, 선생님이 주었던 워크북에서도 remind 다음에 you of 다음에 빈칸 뚫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지도 보면은 unfinished task. 이게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과업이 완수가 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과업에 대해서 계속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지문이었는데, 자, unfinished. 그 다음에 task가 complete 될 때까지. 이 부분을 살짝 다르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였고요.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글의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지문을 요지 문제로 출제를 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지문은 어, 그 동의에 쉽게 그 도출이 되었던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던 그룹과 그렇지 않았고 계속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쉽게 일치가 되지 않은 그룹에 있었던 두 그룹을 비교한 지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disagreement, 합의에 쉽게 도달하지 못했던 그룹이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주제를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disagreement, encouraging disagreement about a topic. 그 주제에 관해서 합의가 쉽게 되지 않았던 그런 그룹이 아카데믹 모티베이션을 더 많이 가졌다, 증진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disagreement와 그다음에 motivation, enhance 이런 표현들이 음, 일치를 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논술형 문제인데요. 논술형 문제는 정말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었던 파이널 모의고사 부분에서 완전히 똑같이 출제된 문항이 거의 두 개나 있었죠. 일단 첫 번째 중에서 교과서 문항이었고요. 음, 당신을 나머지 다른 이들과 다르게 만드는 그 특별한 기술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세요. 자, 이 부분 아주 동일하게 서술형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험도 여러 번 봤었고, 어, 연습을 많이 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지 다 받아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문항 다 잘 썼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교과서 문항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서술형 모의 테스트 봤을 때, 그리고 서술형 자료, 대비 자료 줬을 때 이 문항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변형이 조금 됐어요.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원래 우리 교과서 문항에서는 enough 투부정사 구문이 쓰였었거든요. 충분히 뭐 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셨어요. 근데 그 enough to 부정사 구문과 to 구문은 사실 같이 묶어서 잘 공부를 하는 구문들이기 때문에 어, 완전히 똑같이 적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문항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친구들은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교과서 문항은 사실 적중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요약문, 이 지문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는 문장을 배열해서 서술하는 것이 문제였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은 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문이 쓰여져 있었고, 그 신한고가 관계사나 오형식 문장처럼 되게 서술형에서 잘 출제를 하는 그런 그 문장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배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더상승에서 이제 한 문제 서술형에 출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주 적중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 신한고 파이널 모의고사 자료에 제가 실제로 더상승 문제 출제했던 그 자료고요. sometimes하고 from time to time은 같은 표현이죠. 요게 이제 살짝 변형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뚫린 부분은 아주 동일하게 적중을 했어요. 근데 약간의 변형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the shape of an object 이렇게 주어 부분만 살짝 바뀌고 나머지 뒤에 원급 비교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it is made of 다음에 관계사 생략되어서 앞에 있는 material을 수식해주는 구조라든지 이런 건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적중을 한 문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요 문제 봤을 때 조금 뿌듯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두 개 외부 지문인데, 외부 지문에는 어떤 그 문장이 출제가 되었는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비교구문 사용이 됐고요. 비교구문 사용됐고, 그 다음에 whose cost라는 관계사 절, 마찬가지로 관계사절과 그 비교구문, 오형식 문장 좋아하셔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또 문제를 출제하셨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서술형 문장입니다. 음, 여기도 지금 오형식 문장 구조가 쓰였는데 사실 이 문항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콤마 다음에 분사 구문이 쓰인다라는 거는 앞에 그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이해도 필요하고 주어와 동사가 다 사용이 되었어. 그다음에 접속사도 있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콤마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분사 구문의 형태로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지쌤이 그동안 그 대비를 하면서 적중을 했었던 문항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꽤 많은 문항들에 대한 적중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건은 앞으로 평상시 정규 수업을 통해서 꾸준한 어휘 그리고 서술형, 독해를 연습하면은 이제 외부 지문까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를 믿고 이렇게 잘 따라서 내신 대비는 물론 정규 수업까지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